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가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간절하게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우리 강아지가 어려움에 처해 간절하게 보내오는 신호를 알고 계신가요? 강아지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표현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간절한 신호는 발사탕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불안할 때 자신의 발을 핥거나 깨무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사람이 불안할 때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행동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발사탕 행동은 강아지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강아지를 불편한 상황에 두거나 충분한 관심과 돌봄을 주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식으로 대체하여 행동을 제지하고 보호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강아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발사탕은 알레르기나 습진 등의 각종 피부질환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해주게 되면 붓기를 잠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수건에 싸서 냉찜질을 해주되 강아지의 피부가 사람의 피부보다 약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배변 실수. 평상시에는 배변을 잘 가리는 강아지가 여기저기 배변을 저질러 놓았다면 이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애리조나 주립대 동물행동학 전문가 클라이브 윈 교수는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게 됐을 때 분리불안 증상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배변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데나 배변을 하는 행동을 간혹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서 혼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강아지를 잘못 이해하는 행동입니다. 보호자와 함께하는 산책이 부족하거나 함께 놀아주지 않는 등 강아지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배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와의 충분한 교감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 배변 실수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면 시간 증가. 강아지의 수면 패턴이 크게 변화하거나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이는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수의학 박사 보니 비버는 강아지가 장시간 혼자 있고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수면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아지의 수면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강아지는 굉장히 활발한 아이인데요. 얼마 전부터 수면 시간이 크게 늘어나 활동량이 많이 떨어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치주염이 심해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치아 치료를 받고 나서야 예전처럼 활발한 아이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말을 못하는 강아지가 치주염의 고통 때문에 계속해서 누워서 앓고 있었던 거죠. 강아지가 장시간 혼자 있거나 산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강아지의 수면 시간과 패턴을 잘 관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강아지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건강 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서 제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건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식욕 감소. 평소에 잘 먹던 사료를 먹지 않고 축 처져 있는 경우 강아지가 사료를 먹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첫째로 건강 문제로 인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이나 위염, 알레르기 외에 다른 질병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수의학적 진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사료 섭취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 일시적인 식욕 감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책이나 실내 놀이 등을 통해 활동량을 늘려주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평소에 간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활동량이 부족한 경우 사료 섭취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간식을 줄이고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등이 활동량을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사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료가 변질되었거나 오래된 경우에도 사료를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료의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료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되 직사광선과 습한 곳은 피해서 보관하고 진공팩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강아지가 사료를 먹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보내오는 신호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강아지의 간절한 신호는 탈모입니다. 사람들도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털이 빠질 수 있습니다. 수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아지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피부 질환이 발생하고 그 피부에는 가려움증과 염증이 동반되어 탈모를 유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외부 기생충으로 인해 탈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야외 진드기의 경우 털 깊숙이 침투해서 이중모의 견종들은 발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인 빗질을 통해 진드기나 기타 피부 질환이 있는지 살펴보고 야외 산책 시에는 꼭 진드기 방지 용품을 사용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털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탈모의 원인을 찾아 적절히 관리한다면 강아지의 모질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강아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사탕, 배변 실수, 수면 시간 증가. 이러한 강아지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처한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우리 강아지와 오래도록 행복한 생활을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규칙적인 산책과 운동으로 강아지의 활동량을 늘려준다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훌륭한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아지들과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댕댕이들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